자, 최근 대형주인 SD 바이오 센서가 상장했는데 많은 분들이 따상을 외치면서 기대를 했겠지만 완전히 실패해서 다들 실망감이 크실 겁니다. 저 역시도 청약을 넣었기 때문에 높게 출발하기를 기대했지만 유통 물량 구조가 너무 불량스러워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장외 가격이었던 7만원 근처에서라도 시작해서 한 주당 치킨값 정도만 벌 수 있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100% 더블이 아니라 더블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공모가 대비 약 9.6%, 한 주당 5천원 정도 치킨은커녕 국밥값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SK 바이오팜, 바이오사이언스, 아이테크놀로지 이렇게 많이 상장시켜도 되냐 생각하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SK가 진짜 해자였습니다. 공모주 입장에서 봤을 땐 진짜 해자였으며, 또 최근에 보시면은 카카오페이가 금강원에게 퇴짜를 맞았는데 이런 적은 지난 SK 바이오팜, 아이테크놀로지, 빅히트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부터 시작해서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페이 전부 다 퇴짜를 맞았는데 공모주로 큰돈이 몰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몰리다 보니까 한탕 해먹기 위해서 구주주들 먹튀하기 위해서 많은 종목들이 몸값 뻥튀기에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까지 좋기 때문에 상장시키기에는 최상의 조건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다가 온갖 특례 이유를 붙여서 구멍가게나 전당포까지 상장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지만 굉장히 실망스럽고, 앞으로 작은 재미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큰 재미를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큰 재미를 보려면, 수익률 크게 보려면 스몰캡 종목,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 경쟁률이 한 2000대 1 이렇게 나올 때, 유통 물량 거의 없고 작은 종목들 상장해서 뭐 일주라도 받으면은 2만원짜리가 뭐 4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쉽게 가는 그런 상황에서만 큰 수익률을 노릴 수 있지, 시가총액이 지금은 크면 클수록 예전처럼 재미를 보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을 제외하고 단순히 시초가를 봤을 때 오비고라는 종목도 장의 가격은 한 50% 정도, 한 22,000원이었나? 아무튼 50% 정도였는데 이것도 시초가가 34%에 잡혔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도 거의 50% 가까이까지 올라갔는데,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는데 10%도 못 미치게 상장을 했습니다. 나와야 될 물량이 많은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물량이 많이 나왔으며 저는 설마 이게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공모가가 잘 뻥튀기 되지 않는 이유가, 시장 분위기랑 신규주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예전과는 좀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까지 균등 배분이 아니었는데 균등 배분으로 바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초가에 던지는 게 최고다, 시초가에 던져야지 주가가 계속해서 폭락했을 때 이런 안 좋은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국룰이 되었기 때문에 시초가에 던지는 게 당연하듯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은 물량들이 시초가에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뻥튀기 되는 데는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상한가에 2천만 주 물량을 대놓고 예전처럼 쌓아서 올리는 게 아닌 이상은 시가총액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장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게, 청약을 넣어서 재미를 좀 덜 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충분히 대박주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좋긴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으며 새로운 종목을 찾기 위해서 뭉칫돈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뻥튀기 되지 않고 좀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을 한다면 제대로 된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가 엄청난 변동성과 거래대금이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오비고만 보시더라도 그 다음 캔들 결과를 제외하고 첫날이랑 그리고 둘째 날
정말 강했고 거래대금으로 인해서 먹을 자리가 생겼습니다. 모주로 시초가에 매도해서 재미를 보는 것은 좀 떨어지겠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을 한다면 이런 대박주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막 아무거나 2배씩 뻥튀기 시켜서 세력들이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세력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하는 것을 골라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뭉칫돈이 들어온다면 거래대금이 하루에 3천억 이상, 오비고는 하루에 8천억이 나왔습니다. 8천억이란 거래대금이 나오기가 정말 어렵고 시가총액 규모도 거의 2천억 수준이었는데 8천억이 나온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대박주를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뭉칫돈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해서 세력이 들어온다. 이거를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물론 신규주가 위험해서 안 하시는 분들은 재미를 볼 수 없겠지만 이 간단한 원리를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신규주 상장 첫날에 시초가로 주문을 넣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들은 대박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폭락한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손절했을 때 올라간다면 버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등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려가서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규주를 첫날 시초가에 주문 넣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지 정도만, 그리고 거래대금이 오늘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만 추측을 할 줄 안다면 앞으로 이 많은 종목들에서 당연히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 대박이 터질지는 저도 당연히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상장 첫날에 흐름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흐름이 좋아지면은 뭉칫돈이 들어올 게 뻔하기 때문에 청약으로는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하겠지만 반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해서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크게 재미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종목들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기계 중인 돈이 정말 많을 것이며 최근에 신규주들의 움직임이 정말 활발합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몇 개 종목들이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몇 개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조용하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올랐던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핌스라든지 이런 신규주들이 신고가를 찍긴 했지만 이제부터 출발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다른 종목에서 뭉칫돈이 몰리면서 언제라도 오비고 같이 첫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 줄 것이기 때문에 첫날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도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상장하는 게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뭐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공모주로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모가 상단이 39,000원, 그리고 장외 가격이 82,000원,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경쟁률이 나오고 나서 청약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장외 가격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2배나 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청약을 풀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래프톤은 좀 애매한 게 지금 장외 가격이랑 거의 차이도 나지 않고 주주 구성 보시면 구주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주주 27%, 공모주주보다 2배 정도 많은 상태인데 저는 이런 구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몰캡,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라면은 저런 구조라 하더라도 매수세가 많아서 전부 다 쓸어 먹을 수 있겠지만 시가총액이 수십조 단위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챙겨봤자 10% 챙길 수 있을까? 10%도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을 넣을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공모주 청약으로 그래도 기대가 되는 게 카카오뱅크. 이거 말고는 딱히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에서 적게 챙기면 챙기는 거지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어떤 종목이 첫날에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면서 장 초반 고점을 뚫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런 그림을 기억하시면 어떤 신규주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SD 바이오 센서를 보시면 시초가 높게 형성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장중에 이런 종목이 17%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수 대기 자금이 정말 많다라는 것이며 장 초반에 호가창이 분명히 가벼웠던 것도 아닌데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을 봤을 때 첫날에 그래도 몸통이 어느 정도 살아서 마감을 했고 뭐 수급은 당연히 나와야 될 거 나왔습니다. 외국인 나와야 되고 사모펀드, 투신, 금융투자 당연히 다 나와야 됩니다. 연기금은 그냥 대형주 상장했다 하면은 첫날부터 아무 이유도 없이 매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분석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거래대금이 살아있고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 요즘에 6조 원이라면 그렇게 무겁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다시 떨어져서 차트가 무너지냐, 신저가까지 내려가냐, 57,000원까지 내려가는 분위기라면은 당연히 떨어지는 칼날을 절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당일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며 고점을 한 번 더 뚫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에서 이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뭐 실적이나 기업 분석보다는 신규주는 어차피 처음에 분위기와 거래대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57,000원으로 빠진다면 절대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고 빠지지 않고서 이상하게 한호가라도 1%라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일정이 잡혀 있는데 어떤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질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